자, 프린트를 보시면 50페이지로 가고 있습니다. 50페이지로 보시면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게 나와 있죠. 토지. 그래서 이걸 이제 보는데 일단은 그 책에도 잘 되긴 한데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제 지금 프린트는 이걸 풀어놨거든요. 내용들을. 그래서 제 프린트 이제 그 요약한 거를 이제 보시면서 천천히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특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두 가지로 나누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특히 자연적에다가 더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연적이 출제가 더 빈도가 높거든요. 자연적이 더 잘 나옵니다. 그럼 토지가 자연적으로, 물리적으로, 자, 물리적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럼 가능하다, 얘는 항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토지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그럼 토지는 이동이 됩니까? 이동이 안 됩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불가능하고. 토지는 오래 가니까 감가가 돼요? 감가가 안 돼요? 무슨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죠. 물리적 감가.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토지는 증가가 돼요? 안 돼요? 그럼 만들어낼 수가 없죠. 물리적 공급이 안 되고요. 토지는 다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대신할 수가 없죠. 대체할 수 없고 또 물리적으로 분할할 수는 없다. 근데 우리가 인문적 특성은 토지와 인간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용도적,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용도가 그냥요 다양해요.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죠. 가능하고요. 자, 토지를 하필한다, 분할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병합 분할도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인간이 그런 거고요. 위치가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변 환경이 인문적 환경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천천히 가볼게요. 이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부동성. 부동성은 인문적이에요. 이건 자연적 특성이에요. 자연적. 그래서 토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입니다. 본능적으로서 우리가 고유의 물리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후천적이에요. 인문적에 비해서 선천적이에요. 가변적이에요. 불변적이에요. 고정돼 있죠. 인간의 힘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부동성이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데, 자, 부동성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그래서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다. 이동할 수가 없죠. 그럼 토지는 인위적으로 위치는 이동한다, 이동하지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단어들이 이제 툭툭 튀어나오는데, 자,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본다면, 자, 부동산은요, 지역마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부동성 때문인데, 전국이 있다면, 자, 보십시오. 전국이 있다면, 자, 우리가 이렇게 대구가 있고요, 부산시가 있어요. 그럼 부동산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면 모나밀펜이 만약에 1,000원이라면 여기만 1,000원이에요? 전국이 다 1,000원이에요? 그럼 다 똑같죠. 근데 부동산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럼 만약에 지금 실질적으로 대구는 조금 공급이 초공급이 되어 있다고 들어보셨죠? 물량이 많고요. 초공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량이 적다. 초과수요라면 볼펜은 그냥입니까? 움직이면 됩니까? 수급 쪽이 되니까 1,000원이라는 가격이 형성돼서 지역 간의 격차가 안 나죠. 근데 토지나 주택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여기는 초공급이니까 가격이 떨어지겠고 여기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죠.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지역도요. 자, 부산시도 구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구도 동마다 다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번지마다 틀리다.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은, 자, 따라해보세요. 부분 시장. 전체 시장이 아니라 부분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건, 자,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만약에, 자, 이쪽 지역에서는, 공급이 부족하고 이쪽 지역 공급이 많다고 해서 토지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그럼 전체 시장을 봐야 돼요? 각각 부분 시장으로 봐야 돼요? 부분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무슨 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국지화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여기 키포인트입니다. 지역으로 국한됐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역마다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물건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그럼 국지화, 지역화 나오면 무조건 무슨 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그래서
부동산이 일정한 지역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임장활동이라는 거 앞쪽에서 배우셨는데, 자,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토지를 보려면 그냥입니까? 직접 장소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임장활동, 장소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장소에 임해야 되고, 옆니 부산에서 중개업하다가 대구로 가시면 중개활동을 다시 해야겠죠. 정보도 다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는 게 이유가 되겠어요? 임장활동이죠. 자, 이런 것도 이제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 중개활동도 하고 정보활동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외부 효과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래서 외부 효과가 나중에 이제 정책상에서 제가 외부 효과의 어떤 경제적인 그러한 그 용어 해설을 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이해만 하시는데요. 자, 지금 이제 인접성 관련해서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이 잘 뜨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요. 자, 갑니다.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해야 되며 외부 효과가 발생되는 특성이에요. 이따가 이제 제가 문제 냈는데 들어보시면은 인접성과도 관련이 되거든요. 그죠? 관련된다면 여러분들 자동차는 안 움직여요? 자동차는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 모닝이라는 자동차 옆에 벤츠가 있다고 해서 이 모닝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지는 그냥입니까? 옆에 토지가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29번지에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공원이 들어섰다. 그럼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럼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무슨 수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 토지에 영향을 주는 게 외부 효과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자, 모닝은 자동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 분석할 필요는 없죠. 자, 강북은 싼데 강남은 비싸다?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그냥요, 지역 분석이 필요해요. 그럼 지역마다 달라졌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이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는 무슨 수성과 무슨 수성 때문에 그래요? 인접성과 부동성. 자동차는 인접됐단 말을 쓸 수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갑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지금 요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인접성에 영향을 줘서 무슨 효과가 발생하고요. 무슨 분석이 근거가 됩니까?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조세 수입의 근거라고 한번 밑줄 쳐보세요. 조세 수입의 근거. 여러분들 지방세라는 얘기 들으셨죠? 지자체에서 걷는 게 지방세거든요. 그러면 토지가 그 지역에 그냥요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거의 시험 문제에 거의 나오는 것들이에요. 꼭 체크하세요. 가장 강력한 게 이거죠. 지역마다 다르다. 이게 특색이에요. 그러니까 물건마다 다르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거랑 제가 또 비교해서 제가 가는 거는 얘랑 개별성이랑은 조금 우리가 다르거든요. 이 개별성은 따라해보세요. 토지마다 다르다. 그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지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건마다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죠? 한번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토지는 똑같은 토지가 없죠. 그럼 개별성 때문에 같아요? 다 달라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놓고 이따가 요거는 이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개별성이라는 말을 들어볼게요. 비대차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대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다 다릅니다. 물리적 대체가 어렵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학원 근처는 다 그냥입니까? 상업용지입니까? 용도는 비슷할 수 있죠. 토지가 같아요? 물리적으로는 다 달라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복수의 토지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다 대체 관계가 제약돼 있죠. 다 틀립니다. 따라서 토지도 용도적인 측면에서는 대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단어가 나오나요? 따라서 용도는 비슷하다. 한 번 더. 용도는 비슷하다. 밑에 인접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용도적 면에서는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자, 물리적으로는 똑같아요. 물리적으로는 달라요. 물리적으로는 지형지세가 다 틀리죠. 물리적으로는 저쪽에
사례 토지가 있고 대상 토지가 있으면은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토지가 없어요. 근데 따라서 용도는 비슷하다. 자, 건너편에 있는 게 더 용도가 비슷하겠어요? 옆에 있는 토지가 비슷하겠어요? 그럼 인접성 때문에 용도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따라서 물건마다 다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일물일가 법칙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일물일가는 자, 용어 정리입니다. 자, 이 칠판 중에는 자, 두 가지는 따라서 동일 물건. 자, 일물이 무슨 물건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물건이라는 건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동일하니까 물건의 가격이 다 똑같겠어요? 1,000원 다 같겠어요? 따라서 일가, 따라서 동일한 가격.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토지는 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게 법칙이 성립한다? 불성립한다? 불성립하죠. 그럼 지표상에 동일한 토지는 있다? 없다? 위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이 된다? 안 된다? 그럼 가치를 추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감정평가가 필요하겠죠? 필요하면서 아까 가격 공시에서 여러분들 제가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를 지가할 때 표준지로서 평가사가 매기거든요.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는 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부동산 활동 현상의 가격, 수익, 지역화예요? 다 개별화예요? 그래서 물건마다 다르다. 그럼 구체화, 독점화라는 단어가 있죠. 독점화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여기 비가 들어가면 안 돼요. 비독점이 아니라 독점. 그래서 개별 공업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당연히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개별 분석. 그럼 여기 지역이 나와야 돼요. 개별이 나와야 돼요. 개별이 나오는 거죠. 아까 부동성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요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토지는 토지마다 다르니까 우리가 하나는 중심상업지역이고 근린벨트로 묶여 있으면 그래서 토지마다 다르다. 공통적 원리나 이론 도출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비교하기가 쉽습니까? 곤란합니까? 정보 비용과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별표 쳐보세요. 자, 미리 가겠지만 요게 이제 시험 문제 토지의 특성이라는 부동산의 시장의 특성이 잘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동질성하고 공개성은 똑같아요. 완전 경쟁에서는 코카콜라, 캔콜라가 500원이면 여기만 500원이에요. 전국이 다 500원이죠. 동질하면 물건의 가격과 정보가 다 공개되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개별성을 배우고 계시죠? 그러면 동질해요? 비동질성이 있어요. 그럼 개별성 때문에 자, 거래된 걸 공개합니까? 비공개합니까? 자, 칠판주가 1,000원이라는 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공개해요? 비공개해요? 그럼 거래가 비공개니까 거래가 그냥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그럼 다음에 은밀하게. 그럼 공적인 거래가 많겠어요? 사적인 거래가 많겠어요? 그럼 정보 수입이 쉬워요? 어려워요? 덤비타는 많이 들어갔죠. 그죠? 그럼 공개다? 비공개다? 비자 동을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우린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칠판주기처럼 딱 가격과 이 표준화 규격화되어 있지 못하죠? 그래서 따라서 비표준화. 그래서 비다 동을 치고요. 자, 우린 조직화되어 있다, 비조직화되어 있다. 칠판주기는 물건이 똑같다 보니까 본사에서 물건 타협할 수 있잖아요. 도매상, 소매상, 유통구조가 있는데 토지의 도매상이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러면 우리 토지는 조직화되어 있다, 비조직화되어 있다. 유통구조가 없어서 집중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럼 자, 갈게요. 아까 제가 독점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독점은 그냥입니까? 비가 빠집니까? 빠지는데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성은 개별성 때문에, 비동질성 때문에 비가 들어간다는 게 중요하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기출이 나왔었는데요. 건물이 있고요. 계량물이 정착물이에요. 그럼 건물도 다 똑같겠어요? 다 다르겠어요? 여기서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 우리 자,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볼게요.
자, 좀 전에 제가 여러분 부동성은요. 자,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지화, 지역화, 지역 분석이 나와야 되죠. 근데 개별성은요. 자, 따라서 물건마다 다르다. 그러면 칠판 지역화가 나와야 돼요. 개별화가 나와야 돼요. 국지화가 나와야 돼요. 구체화가 나와야 돼요. 세분화가 아니라 독점화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부동성하고 개별성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인접성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그 인접성은요. 자입니다. 여기를 연결시키는데 칠판 다시 갑니다. 자, 토지가 토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까? 자, 벤치가 있다고 해서 모닝이나 자동차가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인접됐단 말을 쓸 수 없죠. 그럼 인접성 때문에도 지역 분석 외부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인접성. 그럼 인접성도 토지가 연결되어 있고 연속성이라면 각각의 토지는 그 옆의 토지와 인접한다. 자, 그럼 여기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부동성 때문에 움직여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럼 인접성도 무슨 분석의 근거가 될 수 있고요. 무슨 효과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외부 효과. 그럼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는 부동성, 인접성을 다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우리가 인접성은 잘 출제가 되질 않는데 여기를 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첫 번째 1번은 뭘 얘기하냐면 만약에 자, 29번지가 아파트가 있고 여기 30번지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야 돼요. 근린 상가가 있어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되죠. 그걸 따라서 협동적 이용, 인접지와의 협동적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협동적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침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인접성 때문에 경계 문제도 야기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을 연결시켜 볼게요.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 가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29번지와 30번지가 있다.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 그러면 정부가 개발을 하잖아요. 정부가 개발을 하면 이 갑돌이 옆에 있는 땅값이 안 올라가요. 집가가 상승을 해요. 얘가 노력해서 그래요. 정부가 개발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걸 따라서 개발이익, 정상지가 초과분이 개발이거든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정부가 환수를 해야 됩니까? 환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개발이익을 사회적 환수의 논리가 근거된다는 건 인접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동성과 개별성을 좀 구분하시며 인접성을 사이드로 가시면 돼요. 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부중성하고 영속성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칠판 보십니다. 자, 부중성에 대해서 이제 좀 강하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부중성하고 영속성이 좀 잘 나오거든요. 추세는 우리가 부중성과 영속성을 좀 많이 물어보는 또 추세예요. 들어갈게요. 갑니다. 자, 부중성은요. 토지는 증가됩니까? 증가되지가 않습니까? 면적이 제한돼 있죠. 지구 땅이 늘어나요? 면적이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절대 증가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중성.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자, 여기 프린트를 보시면요. 따라해보세요. 생산비 법칙. 그런 단어가 나오나요? 자,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이 칠판 중에는 그냥입니까? 생산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입니까? 생산비를 압니까? 그러면 1,000원이라는 생산비에다가 200원의 마진을 붙일 수 있죠. 그럼 그렇게 가격을 내는 게 생산비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생산비 법칙은 칠판 중에는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들어가죠. 그럼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법칙이 무슨 법칙이라고요? 토지는 생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럼 생산이 돼요, 안 돼요? 생산비를 투입해서 물리적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비생산성이라는 말을 쓰고 면적이 유한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왜요? 이 토지가요, 바다가 있고요. 우리가 배웠던 임지, 농지, 택지가 있으면요. 자, 농지에서 택지로 바뀔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자, 농지에서 택지로 바뀐 건요.
물리적 양이 증가한 건가요? 용도가 전환됐나요? 물리적 양은 증가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공유수면 매립 판단 얘기 들어오셨죠? 그렇다고 해도 이 면적이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물리적 양은 절대 증가가 안 됩니다. 따라서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매립이나 간척이라는 것은 토지 이용 전환이지 부중성의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갑니다. 그럼 매립지나 간척지 등은 자, 따라서 용도적 공급이다.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경제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립지 등의 결코 토지 물리적 공급을 의미한 것이다. 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부중성에는 예외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토지는 절대 증가되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농지가 택지로 바뀌거나 매립지가 간척지가 매립된다는 건 이거는 물리적 양을 늘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물리적 양에서 용도만 전환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부중성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겠어요? 적용되지가 않겠어요? 그럼 물리적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토지는요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따라해보세요. 상대적 희소성. 절대 희소예요? 상대적으로 희소예요? 뭐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칠판을 보시면 수요자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럼 따라서 수요자 경쟁이 발생한다. 무슨 경쟁이 발생한다? 그러면 수요자들이 더 많이 살려고 하겠죠.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집가가 올라가서 토지 가격이 오르면 토지의 임대료도 올라갈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건물을 저층화시켜야 돼요? 고층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 토지 부족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토지용을 집약화라는 얘기가 나와 있나요? 이게 이제 고층화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들어보세요. 명동은 그냥입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그럼 토지는 제한돼 있죠. 거기다가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하는 게 집약화를 시킨다 그래요. 그렇죠? 그럼 건물을 내려야 돼요? 건물을 올려야 돼요? 그걸 고층화라는 거죠. 그래서 집약화는 지금 시점에서 그냥 고층화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건물을 안 올린다? 올린다.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제한되다 보니까 건물을 많이 올려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독점 소유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지금 프린트 보고 계셔요? 따라서 소유욕. 소유욕에다가 별표. 소유욕에다가. 그러니까 독점보다는 소유욕이 더 큰 우리가 메리트예요. 뭐냐면 공기는 여러분들이 마시고 계시는 공기는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무한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기를 드릴까요? 토지 드릴까요? 그럼 뭐 달라고 하겠어요? 토지 달라고 하죠. 토지는 그냥요 제한돼 있어요. 그럼 소유욕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제가 내가 갖고 싶은 소유욕이라는 자체는 공기는 굉장히 무한하지만 토지는 그냥요 유한해요. 한정돼 있죠. 부족하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생각이 들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소유욕이 나왔다? 그럼 이건 그냥요 부중성이에요. 부중성이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희소하고 토지가 부족해서 소유욕 생기고 건물을 올리다 보니까 그러면 공급하기가 좀 어렵죠. 그럼 수급 조절 또는 공급 조절이 쉬워요? 좀 곤란해요. 그럼 아까 수요자 경쟁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발생해서 가격을 올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가와 지대를 발생하게 되고요. 자,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토지 공개념에다가 좀 밑줄 쳐보세요.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토지는 공적 개념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사회성과 공공성을 강조한다는 건데. 자, 여기 갖고 계시는 볼펜은 부족합니까? 남아도입니까? 남아도이고 언제든지 많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볼펜에 전부가 공적 제한을 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야, 너 2자루만 써.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토지는 그냥입니까? 제한돼 있습니까? 많아요? 부족한 제한. 개인의 사유재산의 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따라서 토지 공개념. 토지는 공적 개념이다. 정부가 규제할 수 있죠? 그럼 정부에 대한 개입의 명분이 강화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시청 같은데 이제 요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시에 가서 이제 막 항의하는 거예요. 갑돌이가 항의해서 야 이렇게 나한테 세금을 많이 받아. 그럼 되는 거야? 그럼 딱 앉혀놓고 부중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부중성. 그럼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은 남아돌죠. 그렇죠? 그럼 정부가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토지는 남아돌아요? 제한돼 있어요. 그럼 제한해서 규제하겠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무슨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해요? 토지 공개념이 등장하잖아요. 아까 이거 기억나시죠? 나지 기억하십니까? 나지는 다 없다. 뭐만 있죠? 공법상 제한을 받잖아요. 그쵸? 그럼 시험 문제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받지 않는 토지는 있다 없다. 다 받는다는 것은 부중성 때문에 제한됐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건 무슨 성 때문에 그렇죠? 부중성. 맞나요? 그 다음 요거 채용에다가 좀 별표 쳐보세요. 자, 요게 우리가 부중성 때문에 증가가 안 되면 처음서부터 그냥 해야 돼요. 가장 좋은 용도로 이용해야 돼요. 이걸 따라서 최유효 이용. 이건 부동산에서만 쓰는 말이 되거든요. 그죠? 그다음 이제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용도가 다양한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연상용 사거리는 상업용지다 보니까 여기다 공장 져야 돼요. 상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용도로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럼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자, 이 칠판 중에는 그냥입니까? 일반 재화입니까?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맞나요? 그럼 얘는 채용할 필요가 있어요? 채용할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얘는 칠판 중에는 그냥 생산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그걸 뭐 가장 좋은 용도로 사용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칠판 중에는 이 생산될 때부터 그냥입니까?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지우다가 여성분들이면 분발하는 데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따라서 부동산에서만 얘기한다. 부동산만에서 얘기하는 게 채용이에요. 맞나요? 두 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무슨 성하고 무슨 성. 부중성하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토지가요. 획일적으로 딱 하나만 이용한다 그러면 채용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가다가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가게 끝나고 한 고등학교 2학년생 지나가는데 담배 피우고 침 뱉고 다녀요. 일로 와봐, 너 반에서 몇 등해? 1등 한다는 거예요. 너 반에 몇 명 있는데 저 혼자인데요. 왜 너 하면 채용이 아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용도가 그냥요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을 꼭 해야만 우리가 부동산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아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부동산학에서 자, 따라합니다. 능률화라는 얘기 썼었죠. 그게 바로 이용을 잘하자는 얘기예요. 땅이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그럼 채용으로서 이용을 한다는 건 부동산에서만 쓰는 말이거든요.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갈게요. 칠판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하나씩 갈게요. 토지는 증가돼요? 증가가 안 돼요? 자, 아까 생산비 법칙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자, 얘는 생산비를 투입시켜서 가격을 매기는데 우리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 절대량을 증가가 된다, 증가될 수가 없다. 없죠. 매립이나 간척이라든지 자, 우리가 용도를 전환한 거는 물리적 공급입니까? 이거는 용도적인 공급입니까? 그래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따라서 택지 개발. 그럼 용도적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다시요. 물리적 공급은 돼요? 안 돼요? 근데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반복한다는 것보다 동영상 보시고 이제 반복하시고 영속성으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부중성과 영속성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얘는 증가되지 않는 거고 영속성은 감가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들어볼게요. 영속성으로 가죠. 갑니다. 영속성. 자, 토지는 그냥요 오래 가요. 그럼 소모되지가 않죠. 그래서 자, 칠판을 보시면은 50제곱미터가 비가 많이 왔다고 이렇게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항상 물리적이라는 말 씁니다. 그럼
그 영속성은 물리적으로서 막 감가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는, 자, 한번 보세요. 이 분필은 그냥입니까? 쓰면 없어집니까? 없어지죠. 따라서 물리적 감가. 근데 토지는 사용한다고 해서 막 물리적으로 소모되지는 않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토지는 물리적 감가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많죠. 그러면 영속성은 물리적 면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경제적 면에서 소멸된다는 것은 유의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자, 볼게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 시험에 나오는데, 자, 29번지에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아파트의 부지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만 없어지지 않는 거지 경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 감가라는 건 경제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감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 무슨적 감가가 안 된다? 물리적. 그 다음에 요거는요, 보세요. 자, 칠판죽에는 생산만 됩니까? 나중에 소모도 됩니까? 그럼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만들어서 재생산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토지는 소모가 돼요? 안 돼요? 그럼 다시 만든다는 이론에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재생산은 뭐냐면 다시 생산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화는 소모되면서 다시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모와 재생산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는데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소모가 돼요? 지금 소모가 안 돼요. 그럼 다시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럼 재생산이라는 적용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토지를 사게 되면 그냥입니까? 나중에 매각을 합니까?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죠. 소유이고 토지도 그냥요 남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럼 임대 수입도 받을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미추홀하우스 임대차 시장 발달 자 합니다. 여러분들 빵 같은 거는 먹으면 없어지죠. 빌려준다는 건요. 내가 빌려주면 다시 그냥 나한테 와야 돼요. 근데 빵 같은 거는 빌려주게 되면 다 먹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자동차도 우리가 렌트카 시장이 있고 주택도 전세 시장, 토지 시장은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주택, 토지 중에서 토지가 제일 오래 가죠? 그럼 토지는 가장 임대차 시장이 발달됐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따라서 장기 투자, 단기에요, 장기로 갈 수 있어요. 오래 가니까. 소득이득이 임대로 받을 수 있고요. 자본이득이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치가 떨어져도 거래를 미룰 수 있다는 건 영속성 때문이고, 자, 부동산 가치를 또 우리가 매길 수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익 직접환원법은 그냥 참고하세요. 토지가 감가가 안 되니까 그냥 직접환원법이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여성분들도 우리 수명이 또 오래 가게 되면 관리가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40살이 또 60살이 볼 수 있으니 관리를 중요하고요. 자, 가치 보존이 우수해도 투자를 선호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BMW 1억 주고 산 거와 토지는 20년 있다는 토지의 가치가 세죠. 따라서 가치 보존율이 우수하다. 투자자로 선호할 수가 있죠. 관리의 중요성은 있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배려해야 돼요?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해요. 장기적인 배려 아까 했었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오늘 칠판 보세요. 영속성은 소모되어 소모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 물리적으로 없어지지 않죠. 그죠? 근데 아파트 부지에 공동묘지가 떨어지면 아파트 부지의 경제적 가치는 떨어질 수 있죠. 경제적으로 소멸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리적 감가가 안 되고 소모를 전제한 재생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소유가 이미 발달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고요. 장기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서 감가가 안 된다. 장기로 간다. 무조건 영속성 찍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를 이제 풀기 전에 요것만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 우리 기출문제 요거를 이제 볼 거거든요. 이제 볼 건데, 자,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것을 보고 응용해서 기출문제를 볼 텐데, 자, 요거 하나만 좀 얘기해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틀린 걸 찾으라 그러고 제가 좀 쉬었다 가는데, 자, 칠판 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인문적 특성. 자, 인문적은 토지 자체입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래서 토지가 분할한다, 합필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병합분할도 토지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건 인위적으로 들어간 병합분할의 이용주체 이건 맞거든요. 그죠? 그럼 다른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게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스타트. 정답은 이제 이건 4번이 정답인데요. 들어볼게요. 자, 감가되지 않는다는 건 무조건 영속성 찍으라 그랬죠. 자, 부동산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다. 그럼 국지화라는 자체는 지역으로 국한된 거잖아요. 이게 부정성이고요. 좀 못해놨습니다. 부정성은 그냥입니까? 건물을 올립니까? 집약화 기억나시죠? 자, 아까 따보세요. 외부 효과. 자, 보세요. 자, 지금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이걸 부의 효과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효과. 맞나요?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무슨 성도 그래요? 또 무슨 성 때문에? 인접성.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건 개별성을 지우시고 자, 무슨 성하고 무슨 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까? 부동성하고 인접성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처음이니까. 자, 따보세요. 감가가 안 된다. 무조건 영속성 찍으시고요. 국지화 나오면은 무슨 성 찍으셔야 돼요? 부동성. 집약화 나오면 부정성. 자, 외부효과가 발생된다는 건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토지 옆에 토지가 인접성 때문에 마이너스 외부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 특성이 잘 나와요. 무슨 특성이 잘 나온다? 자연적. 그래서 인문적은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문적 특성은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좀만 쉬었다.